S&T 모티브 2023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4년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9%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3회전으로 나름대로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12회전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0.9% 증가했고요. 아까 이건 원가회계로 그렇습니다. 매출 원가가 좀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매출 총액이 적게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를 좀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6.2%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그러나 0.5% 하락을 했습니다. 금액은 올라갔더라도 이익률 자체는 0.5% 하락으로 이렇게 2023년도가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액은 똑같은 거지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5%가 증가했어요. 그 매출 증가율의 갭 0.5%만큼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자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1%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금액상으로 9.9% 스루풋이 증가했고, 그러나 스루풋율 자체는 0.3%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가 10.4% 증가했어요. 뭐 인건비도 올랐을 거고 각종 경비가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0.0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뭐 조금 내려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슬픈 영업이익은 119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억 1700만 원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르폿 회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된 내용을 소개하는 건데요. 일일이 읽지는 않고 필요하시면 화면을 약간 정지하시고 좀 봐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생산, 영업, 물류 이 3 요소가 이 협력이 돼가지고 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3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9억 7,800만 원, 5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전체 재고는 24억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원재료가 줄은 게 큰 영향이 있고 미착품이 줄은 게 큰 영향이 있는데 미착품은 주문해 가지고 지금 수입 중에 있는 거고 들어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반제품이 크게 늘어난 것 때문에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고 관리를 좀 줄이려고 노력은 했다는 느낌은 받게 돼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산식인데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7,273억 원, 상품 매입액이 에, 약 70억 원 이렇게 합쳐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7,29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9%가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10.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이것이 그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2,124억 원으로서
총 제조 비용에서 22.4%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6% 증가했고요.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0.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여기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손익계산서, 스루프 손익계산서의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추론이 됐는데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은 해소가 돼야 됩니다. 해소가 안 되면은 좀 분식회계 우려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는 위와 같은 양식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제가 흐름으로서 그 표시기를 해라. 고정자산은 이렇게 하거든요. 입고금액, 출고금액. 그러는데 왜 재고자산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 WCI에는 이제 그 스루포드에서 기준을 가져가는 거고 이는 비성분의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비성분은 마이너스로 표현되고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재고자산 증가는 플러스로 표현되는 거죠. 이게 다 삼림개념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이 좋습니다. WCAA Working Cost Allocation 인벤토리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갭이 없으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매우 바람직한 매출원가 산출 기준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로 총 피클 총 제조 비용에 비교를 하는 건데 이 P는 회사 자료를 가지고 뽑은 거고 총 Q는 매출원가에서 제가 재고자산을 가감해 가지고 산출한 건데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일치가 되면은 매우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 회사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는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2억 9,300만 원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2억 9,300만 원 줄어야 되는데 24억이나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랬더니 2023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21억 원이나 크게 잡았어요. 요게 좀 그동안에 과하게 잡았던 거 아니냐. 어떤 진부하던 재고가 있는 건지 요게 이 평가 손실을 많이 잡으면은 재고가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재고가 줄면은 이익도 줄거든요. 어, 일부러 그런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완전 폐기 손실은 아니거든요. 평가 손실만입니다. 21억이.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527억 원대인데 전년보다 2.2% 증가했고요. 금액상 직원들은 3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임금은 7,720만 원 선으로 나타납니다. 외주 가공비가 22.9%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8.9% 증가했습니다. 외주 가공이 인건비 증가보다 꽤 많이 올랐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0.6회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투명 가정을 세웁니다. 어, 분식회계 가정이나 투명회계 가정이나 다 입증은 해야 됩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뭐 자금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투하자본 이익률은 그 0.2%그 상승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인데 1년에 6.6회전이면 두 달 안에 돈을 다 준다. 근데 본인들은 좀 수금을 좀 늦게 하네요. 작년보다 실적은 좋아졌긴 하지만은 2021년도보다도 지금 수금 속도가 좀 안 좋다. 그런 얘긴데요.
경기가 좀 안 풀려서 그런 건지 완성차 메이커한테서 완성차 메이커가 돈을 빨리빨리 줄 텐데 어쨌든 그 수급 속도는 그래도 2022년도보다는 속도가 빨라졌고 어,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회전율은 상승을 했는데 슬로픈율이 하락했으면은 어, 분석 그 통계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 요거를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제품 가격도 하락해야 돼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어,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있는데 여기 원재료 가격을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어요. 5.9% 인상이 됐습니다. 상승이 됐어요. 반전 추론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되지 않으며 이 손익계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스루포트 회계 쪽에서 추론하는 게 오히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통해 가지고 빼낸 것 쪽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는 추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평가 지표로 나온 하락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WCI 회전율 상승은 재고 평가 손실이 과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금액상으로 그렇게 떨어진 게.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조금이라도 그 수치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제품 가격도 그 하락한 것으로 추론했는데 이것도 가격이 9.9% 단순 평균으로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요약표로 만들면은 원재료 가중 평균을 했지만 단순 평균이고요. 5.9%면은 그 제조원가 비율이 77.6%니까 원재료 연동제라고 한다면은 4.5% 인상 요인이 있고 또 비용도 좀 올려주라. 일반 관리비는 그건 뭐 반영을 안 해줘도 좋지만은 공장에서 그 증가된 부분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한 4.7% 인상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9.9% 인상을 했죠. 인상 요인보다 더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원가 회계로 그 개념으로 2024년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1조 한 2,220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이 경우 영업이익이 그 1,252억 원 정도 될 거다. 이 경우 2023년처럼 재고가 약 6% 상승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재고 회전율을 아니 그 기말 재고를 6% 정도 내린다면은 영업이익도 그 1,252억 원에서 1,149억 원으로 주는 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루폿 회계로 그 패러다임으로 그 예측해 보는 예산은요. 그 1조 한 2,4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1,330억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그 재고를 이 2023년도 11.3회전 했는데 12회전 한 달에 한 번꼴로 조금 더 우리가 한 6% 정도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1.3천억 원으로서 실제 이렇게까지 실제 금액이 안 증가한다 하더라도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는 거로 저는 인식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585억 원으로 증가하게 돼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 그 돈이 1조 2,425억 원이고 원가 회계 기준은 1조 2,277억 원 나와가지고 스루풋 쪽이 147억 원 좀 높게 산출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에, 다음 장 그 통계하고 그 표준적인 통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특별 원인을 그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한 페이지가 스킵이 됐는데 나중에 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통계상 이 보면은 재고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산출이 되고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예가가 높게 나올 경우가 됐는데 이거 예가가 스루풋이 오히려 예가가 이 S&T 모티브에는 예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별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과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 상황인데요. 어, 캐펙스는 투자가 없이 이 고정자산들이 582억 나왔다는 얘기는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479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하자본 현금 수익률은 15.7%, 작년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그리고 이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의 현금 흐름은 거의 배당금 성격인데 2021년만 배당금이고요. 나머지는 자기 주식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2.9%, ROE 2.9%로 산출이 돼요. 그리고 최종 20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잉여금의 그 상승은 이게 그 자본금 더하기 자본 잉여금이 납입 자본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650%그 상승 아니 그러니까 이 성장을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현금 재무지표로 별도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를 보면은 어 44,100원으로서 2023년도 그러니까 초가 되겠죠. 보다 2,100원이 상승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61%로 그러나 떨어졌습니다. 63%에서 이게 지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PBR이죠. 시가 나누기 저는 BPS로 산출합니다. BPS는 장부 가격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장부 가격의 시가는 61%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프로 이상 주주는 S&T 홀딩스가 41.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3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8.4%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